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구독자님 중에서 PT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전해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해질이 무엇인지, 전해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체액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전해질인 나트륨과 칼륨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질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여름철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전해질 부족이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이제 전해질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소금이 있어요. 소금은 NaCl 이라는 화학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이것을 물에 녹이면 Na, 나트륨과 Cl, 염소라는 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때 나트륨은 플러스 이온이고 염소는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소금, 즉 이제 염화나트륨이라고도 하거든요. 염화나트륨이 녹은 물은 전기가 흐르거든요. 이렇게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해요. 전해질, 전자는 이렇게 전기할 때 전자잖아요. 전기가 흐르는 질,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럼 소금도 전기가 통할까요? 소금은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소금을 물에 녹여서 나트륨과 염소라는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뉘어졌을 때 비로소 전기가 흐르거든요. 이와는 반대로 비전해질도 있어요. 비전해질은 물에 녹여도 녹인 물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비전해질은 이제 설탕이 있는데 설탕물은 물에 녹여도 그냥 설탕물일 뿐이에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포도당, 그 다음에 에탄올, 우리가 이제 소독용 알코올 있잖아요. 이렇게 상처 난 데 소독하는 거 병원에 가면 그 알코올, 이것도 전해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비전해질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 몸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체중의 거의 70%가 수분인데 차차 줄어서 성인은 60%, 노인이 되면은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수분이 차츰 줄어드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이런 이유로도. 인체에 들어있는 이 수분을 체액이라고 불러요. 체라는 거 인체 할 때 그 체, 액은 액체죠. 우리 몸 속에 들어있는 액체라는 뜻이죠. 그럼 이 체액은 우리 몸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세포 안에도 들어있고 세포 밖에도 들어있고 이 세포와 세포 사이 이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간질액이라고 해요. 간, 사이간자.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들어있는 이 체액, 간질액, 여기에도 들어있고 또 혈관 속에는 혈액이 있잖아요. 이 피도 체액이죠. 수분이잖아요. 그리고 림프에도 들어있어요. 림프액. 이것도 체액이죠. 이렇게 우리 몸은 수분, 즉 체액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세포와 세포 사이 간질액, 그리고 혈관 안에 있는 혈액, 림프관 안에 있는 림프액. 이렇게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체액 안에는 모두 전해질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비전해질도 들어있죠. 즉 체액은 각종 전해질과 비전해질이 녹아서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미네랄이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체액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은 대부분 미네랄이에요. 체액 안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전해질은 나트륨과 칼륨, 그리고 뭐 염소, 칼슘, 뭐 인, 철분, 마그네슘, 뭐 요오드, 황, 뭐 이런 것 등이 들어있는데 얘네들 모두 미네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체에 들어있는 전해질은 다시 말해서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해질은 우리 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전해질은 즉 미네랄이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첫째, 우리 인체의 수분의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죠.
수분이 너무 많으면 배출해주고 수분이 너무 모자라면 재흡수해서 일정하게 수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이 전해질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일도 하죠. 흡수된 영양분은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야 하잖아요. 이 일을 전해질이 하죠. 또한 세포가 대사활동을 하잖아요. 즉 에너지를 태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찌꺼기, 즉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또 전해질이 하죠. 우리 인체 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죠.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우리 체온은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산과 알칼리를 일정하게 조절해서 우리 혈액이 pH 7.4를 유지하게 해주고 세포와 세포끼리 서로 신호를 전달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왜 친구들하고 이 전화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세포도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화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처럼 세포는 전해질을 이용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근육이 정상적으로 이완하고 수축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예를 들면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잖아요. 또 뇌와 심장이 제 기능을 잘 하도록 해주고요. 이렇게 전해질은 대부분의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일을 하는데, 인체 내의 전해질은 서로 균형을 맞춰야만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되는데요. 어떤 하나의 전해질 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아지면 이 전해질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전해질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뭐 현기증, 불규칙한 심장박동, 구토, 호흡곤란 이런 것 등을 꼽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전해질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에요. 체액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트륨과 칼륨이거든요. 물론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많은 전해질은 칼슘이에요. 그러나 칼슘은 뼈에 거의 대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체액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체액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해질은 바로 나트륨과 칼륨이에요. 칼륨은 세포 안에,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 있는데, 이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은 항상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의 모든 대사작용이 이 나트륨과 칼륨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콩팥, 즉 신장에서 나트륨과 칼륨의 배출을 조절해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요. 나트륨이 많으면 나트륨을 배출하고 칼륨이 많으면 칼륨을 배출하는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나트륨과 칼륨은 짝꿍처럼 함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 인체 내 수분의 양을 조절하고 산과 알칼리의 균형에 관여해서 우리 혈액이 pH 7.4를 유지하도록 해주고, 콩팥 즉 신장에서 배설작용이 잘 되도록 하고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담당하고 삼투압을 유지해서 전해질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나트륨과 칼륨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해질의 불균형 원인은 그럼 뭘까요? 왜 전해질의 불균형이 오는 것일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사람이 탈수가 되거나 반대로 몸에 물이 너무 많으면 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전해질이 부족해진다, 이 말은 즉 염분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말하는 거죠. 옛날 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제 밭에 일을 하러 가면은 여름에, 그때는 뭐 모자도 없었을 때니까 머리에 이제 이렇게 수건 쓰고 이제 물을 한 주전자, 그러니까 한 5리터는 되는 것 같아요. 막 큰 주전자, 거기에다가 물을 한 주전자 아무튼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물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 타거나 아니면은 장독대에 가서 간장을 이렇게 퍼서 물에 섞어 가지고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 엄마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맹물을 먹으면 뭐 더위 탄다고, 그러면서 짠물을 먹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그 의미를 제가 몰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뙤약볕에서 일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이 다 배출이 되잖아요. 그때 맹물을 그냥 먹으면 전해질 농도가 더더욱 낮아져서 안 되잖아요. 이때 소금물을 먹으면 땀으로 배출된 나트륨을 보충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현명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전해질이 뭔지는 모르셨겠지만 경험으로 소금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심한 운동으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전해질이 다 땀으로 배출되니까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또 소금물 마시기가 싫다 그러면은 시중에서 파는 왜 이온 음료 있잖아요. 그런 거 마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온 음료는 이 전해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운동한 후에 이 이온 음료를 많이들 마시는 거예요. 날마다 이 소금물을 마시는 분들이 요즘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또는 이제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칼륨도 함께 보충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소금 속의 나트륨은 세포 밖에서, 그리고 칼륨은 세포 안에서 일을 하는데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나트륨이 많으면 칼륨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고, 칼륨이 많으면 나트륨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돼요. 즉 나트륨과 칼륨은 1대1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은 제가 이제 몸으로 체험을 한 것인데요. 제가 소금물을 계속 마셨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마시고 있죠. 그때는 칼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을 때라 칼륨은 따로 복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심장이 덜컥거리는 이 부정맥 증상이 나타나고, 또 눈이 떨리고, 마그네슘을 먹는데도 또 다리에 쥐가 나는 그런 증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눈 밑이 떨리고 다리에 쥐가 나면 마그네슘 부족을 알고 있잖아요.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데도 그런 증상이 계속되니까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칼륨을 복용하면서부터 그런 증상이 사라졌거든요. 알고 보니까 전해질 불균형은 거의 대부분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칼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위에 나오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댓글로 링크도 걸어 둘게요. 특히 칼륨은 체내에 저장이 되지 않고 매일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날마다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장에서 매일 배설을 통해서 균형을 조절을 하는데, 만일 신장이 안 좋은 분이라면 칼륨 섭취는 조심하셔야 돼요. 신장에서 소변을 통해서 칼륨 배설을 하는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배설 작용이 잘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고칼륨 혈증이 생기게 되는데, 근육이 마비되고 손발이 저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또 부정맥 등 이런 신장 장애 증상이 생기게 되고, 심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전해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의 대표적인 미네랄인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름철 운동하시는 분들 전해질 부족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